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맨시티 트래블 달성의 주역 중 하나 베르나르도 실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맨시티 팬들에게 베르나르도 실바는 어떤 선수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팬들이 애증의 대상이라고 답할 겁니다. 여름 이적 시장 때마다 그의 이적설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바르셀로나와의 이적설이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는 실바가 바르사의 팬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맨시티 팬들은 그를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잘하니까요.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만큼 다양한 변화를 겪고 또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처음 맨시티 유니폼을 입은 건 17-18 시즌을 앞둔 2017년 5월이었습니다. 당시 실바는 해당 시즌 맨시티에서 가장 빠르게 영입된 선수였는데요.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바로 전 시즌 시티는 챔스 16강에서 AS 모나코를 만났는데 이때 모나코 소속이던 베르나르도 실바가 혼자서 맨시티 중원과 측면을 탈탈 털어버리고 시티를 챔스에서 떨어뜨려버린 겁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을 코앞에서 본 펩 과르디올라는 그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죠. 결국 과르디올라는 무관으로 시즌을 마쳤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영입한 선수가 베르나르도 실바였습니다. 맨시티에 온 첫 시즌 베르나르도 실바는 크게 중용되진 못했습니다. 당시 맨시티의 측면엔 리로이 자네, 스털링이라는 확고부동의 윙포워드가 존재했고 중원에는 다비드 실바, 데브라이너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낀 베르나르도 실바는 그저 교체 자원으로 활용될 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실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펩 과르디올라가 공개석상에서 실바에게 주전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직접 언급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에게 본격적인 기회가 찾아온 건 다음 18-19 시즌부터였습니다. 데브라이너가 큰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상황에서 베르나르도 실바는 그를 대신해 중앙 미드필더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지션에서 실바는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비록 데브라이너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실바는 일단 볼을 잡으면 쉽게 소유권을 잃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서너 명씩 달라붙어도 절대 쉽사리 볼을 떨어뜨리지 않았죠. 이후 데브라이너가 팀에 돌아오고 나서도 베르나르도 실바의 폼은 하락하지 않았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뛰기 시작한 그는 이 자리에서도 상대 수비를 녹여버리는 드리블로 시티를 이끌었습니다. 해당 시즌 맨시티 올해의 선수로 베르나르도 실바가 뽑히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을 정도였죠. 누군가 저에게 맨시티가 가장 강했던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올 시즌과 18-19 시즌 베르나르도 실바의 폼이 절정인 때를 두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겐 이때의 맨시티의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18-19 시즌 맨시티는 리그, FA컵, 카라바오컵 우승을 들어올리며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이 되고 베르나르도 실바에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바로 노쇠화된 다비드 실바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과르디올라는 오른쪽에서 주로 활약하던 베르나르도 실바를 왼쪽으로 옮겼는데요. 이 결정이 악수가 됐습니다. 19-20 시즌 베르나르도 실바는 폼이 확 떨어져 버렸고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며 부진한 채 시즌을 마감합니다. 이때부터 베르나르도 실바와 바르셀로나의 링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지션에 대한 문제,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죠. 선수의 이런 불만 표출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는 베르나르도 실바만큼은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에게 있어 실바는 한 시즌 부진했다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팀을 지탱하는 멀티플레이어이자 하드워커이기 때문이었죠. 과르디올라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공격 전지형에서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펄스나인부터 후방 플레이메이킹까지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베르나르도 실바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역할을 수월하게 또 완벽하게 수행하는 선수가 있다는 것. 특히 과르디올라처럼 유연한 전술사고를 가진 감독에겐 이런 선수는 너무나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베르나르도 실바는 시티에 남았고 얼마 뒤 21-22 시즌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이 시즌이 더욱 고무적이었던 건 케빈 데브라이너와의 공존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간 베르나르도 실바와 케빈 데브라이너는 극단적으로 말해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한 선수가 잘하면 한 선수는 부진하길 반복했죠. 그러나 21-22 시즌 과르디올라는 두 선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실바에게 거의 무제한의 프리롤을 부여해준 겁니다. 과르디올라는 그가 그라운드 어디든 마음껏 활개칠 수 있게 내버려뒀습니다. 이때 실바의 플레이를 보면 최후방 빌드업 참여부터 최전방 득점까지 그라운드 모든 곳에서 활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데브라이너에겐 공격형 미드필더 롤을 부여하면서 비교적 제한된 역할로 한정, 공격에만 집중하도록 했는데요. 즉 빌드업 참여보다는 역습과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하면서 실바의 롤과 구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베르나르도 실바에겐 새로운 특성이 생겼는데 강팀과의 대결에서 유독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21-22 시즌 7라운드 리버풀전 베르나르도 실바가 혼자 중원을 털면서 적진으로 밀고 들어가는 장면은 아마 그의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 첼시, 맨유와의 맞대결에서도 그는 엄청난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견인하며 시티가 리그 우승을 거두는 데 기여했습니다. 리그뿐 아니라 챔스에서도 실바의 퍼포먼스는 이어졌습니다.
챔스 4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영리한 플레이로 팀의 4번째 득점을 터뜨려줬고 2차전에서 센스 넘치는 패스로 마레즈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시티는 이 4강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레알을 상대로 한 베르나르도 실바 개인의 퍼포먼스는 단언컨대 흠잡을 데가 없었죠. 여기에 올 시즌 베르나르도 실바의 역할은 다시 변화를 거듭합니다. 제주스와 스털링이 팀을 떠나면서 윙포워드 자원이 부족해지자 그가 본격적으로 윙포워드 자리를 소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22-23 시즌 과르디올라는 마레즈와 실바 2명을 오른쪽 측면 자원으로 활용했는데 챔스를 비롯한 중요한 길목에선 베르나르도 실바를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챔스 8강 1차전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1골 1도움, 4강 2차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선 2골을 기록하며 올 시즌 맨시티의 챔스 우승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과르디올라는 왜 강팀과의 경기에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유독 중용하는 걸까요? 실바가 가진 첫 번째 장점은 강한 전방 압박 능력입니다. 만화 슬램덩크를 보면 안 선생이 강백호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잡으면 4점짜리 플레이라고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격 상황에서 리바운드를 잡을 경우 상대의 역습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우리 팀의 2번째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축구에서도 이런 4점짜리 플레이가 있습니다. 바로 전방 압박을 통한 볼 터치입니다. 상대 공격권을 박탈시키는 동시에 우리 팀이 곧바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슈퍼플레이입니다. 이런 볼 탈출을 현재 시티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선수가 베르나르도 실바인데요. 그는 아주 강도 높은 전방 압박으로 상대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눌러 패스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플레이를 그 어떤 선수보다 잘합니다. 올 시즌 챔스에서 카마빈거와 알포소 데이비스를 철저히 묶어놓으며 볼 점유를 되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 장점은 높은 공간 이해도입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다른 측면 자원 마레즈에 비하면 슈팅력에서 다소 밀립니다. 슈팅의 파워나 섬세한 부분 역시 비교적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스피드가 탁월한 선수도 아닙니다. 측면 자원의 속도를 이용한 폭발력, 그리고 직접 상대 골문을 노리는 플레이가 강조되는 현대 축구에선 윙포워드로서의 장점이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 윙포워드로서 강팀과의 경기 때 유독 득점을 많이 터뜨리는 이유는 그가 공간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점은 펩 과르디올라가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실바를 두고 매우 직관적인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을 소유했을 때나 그렇지 않았을 때나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항상 정확히 예측해낸다는 말도 덧붙였죠. 매우 직관적인 선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대 축구의 핵심은 땅 따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드에 나눠진 공간, 이 공간을 어느 팀이 더 많이 선점하느냐, 어떤 선수가 더 빨리 차지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과르디올라의 평가는 이 땅 따먹기 싸움에서 실바가 언제, 어떻게, 어떤 공간을 차지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박스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지, 터치라인에서 1대1 싸움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측면에 있다가 어떤 공간으로 좁혀 들어와야 하는지, 이 모든 타이밍 싸움을 베르나르도 실바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능력은 이번 챔스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첫 골이 터지기 직전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일 워커가 볼을 잡았는데 뒤로 슬금슬금 빠지면서 데브라이너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볼을 받으러 다가가지 않지? 게다가 왜 볼을 갖고 있지도 않은 데브라이너 쪽을 바라본 거지? 제가 품었던 이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워커, 데브라이너, 실바로 이어지는 완벽한 3자 패스가 펼쳐졌고 아름다운 골이 터졌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과르디올라가 말한 직관이구나. 베르나르도 실바는 카일 워커가 볼을 잡은 순간부터 이미 머릿속에 워커, 데브라이너, 본인으로 이어지는 패스길을 직관적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워커가 볼을 잡은 시점에 먼저 데브라이너의 패스길을 예상해 미래의 볼이 올 공간을 차지하려 준비했던 거죠. 내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팀이 유리해질지 알고 있는 것. 이 직관 때문에 베르나르도 실바는 어떤 포지션에서 뛰든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맨시티 트래블의 주역 중 하나 베르나르도 실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전이 끝나고 그는 또다시 이적을 암시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 여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죠. 그 말이 현실이 된 것처럼 지금 실바는 사우디 리그의 구단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쪽과 링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또 한 번 맨시티 팬들을 애타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팀에 남아주기를 바라는 선수가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